집을 팔고 사는 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따라오곤 하죠. 저는 몇 번의 타이밍을 놓쳤기에 더 조심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처음 계획과 달리 제 직관을 믿고 선택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의도하지 않은 선택들이 뜻밖의 행운으로 이어졌지요. 마곡에서 시작해 성동까지 집을 찾는 과정에서 그런 순간들을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대 남향에 바로 옆 초등학교가 있고 역에서 10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300세대가 안 되는 작은 규모의 확장이 안 된 2층이었고 연식도 20년에 가까웠습니다. 2024년 10월 대청소를 시작으로 짐을 정리한 뒤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내놓은 지 열흘 만에 한 쌍의 남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여자분 시선이 남다른 걸 직감했습니다.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에 마음이 끌린 것 같아 집 내부와 함께 창밖의 나무들까지 설명했죠. 그 손님들은 그날 총 5집을 돌아봤고 저희 집을 가장 마음에 들어해 당일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생각엔 흔치 않은 대봉 감나무가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18년 동안 거의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그 해에만 대봉감이 주렁주렁 달렸으니까요. 처음 장만한 집이라 애착이 컸는데 좋은 분들께 팔 수 있어 감사했고 대봉 감나무 덕에 얻은 첫 행운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난 뒤 마곡의 단지들을 보러 다니다 마음에 맞는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입지가 좋은 7단지가 눈에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향과 조망, 양창 구조인 704동 1호가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해당 위치엔 매물이 없었고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선 다른 단지를 권했지만 다시 이사할 생각이 없던 저는 그곳만 고집했습니다. 매물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 2025년 2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부동산에서 6단지 급매물을 한번 보자고 하시더군요. 내키진 않았지만 막상 보니 상태도 무난했고 시세보다 2억이나 저렴해 고민은 됐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되도록 그 매물이 팔리지 않자 마곡만 바라보던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급매물 본 일이 두 번째 행운입니다. 7단지 가격이면 마포로 가겠다던 부동산 사장님의 말이 그제야 와닿았습니다. 그때부터 마포 마레프와 주변 단지들을 둘러봤습니다. 신축은 아니지만 입지로 봤을 때 마레프 역세권 단지들이 좋아 보였고 3월 첫 주 매물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토허제의 영향으로 호가가 크게 올라 있었고 발빠른 사람들이 휩쓸고 간 뒤 애매한 물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411동 고층 매물이 마음에 들었는데 세입자는 집을 안 보여주겠다고 하고 전세보증금은 시세보다 2억이나 적어 부담이 되었습니다. 좋은 위치임에도 남아있던 이유였던 거죠. 그나마 있던 매물이 점점 사라지자 마레프 411동 그 집을 계약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연락하려는데 전세 10년 보장 법안이 발의됐다는 기사가 우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미 보증금이 적어 부담이 큰데 10년간 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멈추더군요. 그 기사로 인해 마포의 집을 포기한 것이 돌아보면 세 번째 행운입니다. 2주쯤 뒤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마치고 나서야 마레프 411동 매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층수는 꽤 높았지만 건너편 교회 옥상 바닥만 보여 전망이 좋지 않았고 누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에 쫓겨 결정했더라면 아쉬울 뻔했죠. 그렇게 마곡을 목표로 했던 일이 마포를 거쳐 성동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동구 옥수동은 뒤로는 남산, 앞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동네지만 한남동과 성수동 사이에 위치해 있고 사대문 도심과 강남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춥고 비 오던 4월 첫 주말, 부동산 사장님과 옥수동 아파트들을 보러 갔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오른 상태였고 마포보다 더 비쌌습니다. 밤늦게 돌아와 절박한 마음에 매물을 확인하던 중 처음 보는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가격까지 저렴해 마음이 끌렸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매물 올린 부동산에 문자를 남기고 다음날 일요일 오전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낯선 사람이 그것도 휴일 오전에 전화하자 당황하시며 1층 매물이라고 하시더군요. 실망한 마음에 끊으려는데 뜻밖의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며칠 전 들어온 매물이 하나 있는데 광고는 올리지 않았고 내일 새 팀이 보러 오는데 그때 오겠느냐고요. 동 호수와 가격을 확인한 순간 저도 모르게 이거다 싶었습니다. 저는 내일은 늦는다고 오늘 당장 계약하겠다며 집주인이 시간이 안 된다는 사장님을 설득해 그날 저녁 집을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이 내려다 보이는 동 위치에 트인 전망과 남동향, 같은 층 매물과 비교해도 8천만 원이나 저렴했죠. 잠시 소강 상태이긴 했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이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네 번째 행운입니다. 사실 전 광고 안 한 매물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낯선 부동산을 통해 그 기회를 얻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토요일에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쉬는 날이니 월요일에 전화하자고 하루만 늦췄다면 저는 그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마포로 방향을 틀 때 실거주와 투자를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평생 1주택자로 살면서 저층이 편했고 밖에 새 보는 걸 좋아하는 2마리 고양이 때문에라도 저층이어야 하는데 투자로 보면 고층이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묘하게 저층이면서 고층입니다. 실제로는 5층이 안 되지만 언덕 위에 있어 역에서 올려다보면 12층쯤 됩니다. 나무숲이 내려다 보이는 저층 풍경과 멀리 성수동이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동시에 갖게 된 건 정말 뜻밖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호가가 매주 오르는 상황에도 기준을 쉽게 놓지 않은 것, 선택의 갈림길마다 직관을 믿고 따른 것, 기회를 발견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행동한 것, 돌아보면 그런 선택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반년간의 노력과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옥수 파크힐스라는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 순간의 타이밍을 놓쳤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돌아보면 뜻밖의 행운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번의 시련을 겪은 사람은 그것이 기회임을 알아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스쳐간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기회로 이어지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행운으로 이어진 작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